자, 생명활동과 에너지 세 번째 내용부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기관계들은 통합적으로 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에서 확장돼서 이 통합적인 관계에 좀 더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영양소와 산소의 흡수 및 운반, 즉 소화계와 호흡계부터 먼저 다루고요. 그리고 이 소화계와 호흡계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온 영양분과 기체들, 예를 들어 산소죠. 얘를 순환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온몸을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소와 산소의 흡수 및 운반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소화계는 먼저 여러분 먹는 순서를 잘 떠올리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물을 어디로 먹죠? 자, 입으로 음식물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입에서 음식을 씹고 이 씹어서 넘긴 음식은 식도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식도를 통해서 위로 이동하게 되고요. 자, 이 위에서 또 소화액과 섞이고 그리고 소장으로 연결되겠죠. 그리고 소장 이어서 대장으로 이어지는 소화관과 소화액을 분비하는 소화샘까지 합해서 우리는 소화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간, 쓸개, 이자는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화액을 생성하거나 분비를 해서 소화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소화계에 속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점은 간이라는 거죠. 이 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내용에서 주로 모의고사나 이런 곳에서 배설계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간혹 이 간을 배설계로 분류를 시켜서 문장화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함정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간은 엄연히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 영양소의 소화 과정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입, 위, 소장 경로를 거치면서 여러 소화액소, 소화효소들의 작용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얘기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살펴볼게요. 자, 탄수화물의 경우 녹말과 같은 다당류는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로 분해돼서 흡수가 되죠. 그리고 단백질은 단백질의 단위체인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됩니다. 자, 그리고 지방과 같은 경우가 조금 여러분들 외울 때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분해가 된 영양소들이 어떻게 흡수되는지를 볼게요. 자, 수용성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 경로. 자, 이렇게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떠올려야 됩니다. 소장 융털의 수용성 영양소는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후에 간 문맥이라고 하는 혈관을 통하게 됩니다. 자, 따로 뭐 이름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혈관의 종류 중에 하나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을 거쳐서 간정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대정맥, 심장을 거쳐서 이 심장에서 온몸으로 전달이 되고요. 자, 그리고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소장 융털의 암죽관으로 흡수된 후에 림프관을 거쳐서 가슴 림프관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빗장 및 정맥으로 이동한 다음에 상대정맥 그리고 심장을 거쳐서 역시 온몸으로 운반이 됩니다. 자, 이렇게 소화계에 대해서 내용을 다뤘고요. 이어서 호흡계 살펴볼게요. 자, 호흡.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흡수하고 세포호흡 결과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우리 호흡이라고 할 건데요. 이 호흡계를 구성하는 건 여러분들 숨 쉬는 거 생각해 보면 되겠죠. 코, 기관, 기관지, 그리고 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에서의 기체 교환이 이루어질 건데요. 자, 배는 약 3억 개의 배포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배포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보다 작은 배포가 여러 개 있는 것이 표면적을 넓혀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기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데요. 들숨에 의해서, 들이쉬는 숨에 의해서 코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배포는 모세혈관 속 혈액에 비해서 산소 분압이 높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기 때문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서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먼저 산소부터 한번 볼게요. 자, 외부에서 들어온 공기의 경우에는 우리 몸에 이미 각각의 세포들에게 산소를 나눠주고 온 혈액보다 더 높은 농도의 산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확산의 원리에 의해서 배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세포 결과 나오는 결과물이잖아요. 자, 우리 몸에서 충분히 세포흡이 이루어지고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세혈관에는 굉장히 높은 농도의 이산화탄소가 있을 거고요. 외부는 오히려 낮겠죠. 그러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즉 모세혈관에서 배포로 기체가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직세포에서의 기체 교환 한번 볼게요. 배에서 산소를 공급받고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오는 혈액은 조직세포에 비해서 산소 분압이 높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습니다. 그래서 위와 똑같은 확산의 원리에 의해서 산소의 경우에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전달이 될 거고요.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산소 분압은 배포에서는 배포 쪽이 더 높고요. 자, 그리고 조직에서는 모세혈관이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배포에서는 모세혈관 쪽이 더 높고요.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는 조직세포가 더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흡계에 대한 내용도 다뤘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순환계 볼게요.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온몸의 조직세포로 운반을 해주고 세포호흡 결과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각각 호흡계와 그리고 배설계로 운반해주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순환계입니다. 순환계의 구성은 심장과 혈관, 이 혈관 속에 보면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렇게 종류별로 있죠.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혈액 순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심장의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들어온 혈액 같은 경우에는 폐동맥을 통해서 나가서 배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배로 이동하는 경우를 우리는 배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들어온 혈액은 대동맥을 통해서 나가 온몸의 모세혈관을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혈액은 이곳에서 조직세포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우리 방금 앞에서 다뤘던 내용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 조직세포에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오는 과정입니다. 이걸 우리는 체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어서 배설계 볼게요. 자,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배설이란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렸을 소재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질소 노폐물인 요소를 여분의 물과 함께 혈액에서 걸러내서 몸 밖으로 내보내고 혈액의 성분과 수분량 등을 조절하는 과정을 배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변의 경우에는 소화계에서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를 내보내는 활동이고 이 배설은 여러분들 소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배설계의 구성은 콩팥, 방광, 요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노폐물의 배설은 이 콩팥에서 혈액을 걸러서 오줌을 생성하게 되고요. 오줌은 방광에 모여 있다가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오줌은 콩팥에서 여과, 재흡수, 분비 과정을 거쳐서 생성이 되는데요. 이 역시도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이니까요.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시고 노폐물의 생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폐물의 생성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3대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만 좀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주시고 탄수화물과 지방의 분해 결과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살펴보면 탄소, 수소, 그리고 산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세포 과정에서 완전히 다 분해가 되고 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됩니다. 단백질의 분해 결과에서 차이점이 생기는 이유는 여기 빈칸에 있는 질소 때문인데요. 질소가 있음으로 해서 완전히 분해되었을 경우 이산화탄소와 물뿐만 아니라 암모니아와 같은 질소 노폐물도 생성되게 됩니다. 다만 이 암모니아가 문제인 점은 독성이 강하다는 점인데요. 우리 몸 안에 독성이 강한 물질이 남아있으면 별로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독성이 약한 물질로 이걸 빨리 변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내용을 노폐물 배설 경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혈액에 의해서 폐로 운반이 돼서 기체교환을 통해 날숨으로 배출이 되고요. 물의 경우에는 일부는 폐를 통해 날숨으로 밖으로 빠져나가고 일부는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배출됩니다. 자, 중요한 암모니아 보면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약한 물질로 바꿔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 장소가 바로 간입니다. 간에서 독성이 적은 요소로 합성돼서 혈액을 통해 콩팥으로 운반된 다음에 콩팥에서 걸러져서 오줌으로 배출되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간에서 요소로 전환된 후 오줌으로 배설된다는 점까지 체크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학습지에 있는 문제들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